1987년 봄 서울 명동 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한복판 작은 분식집 앞에서 한 청년이 멈춰 섰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강민호, 26살. 그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 태양건설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곧 회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그는 그날 우연히 이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맑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 22살. 촌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빛났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가게 안 낡은 테이블 4개가 전부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기요. 떡볶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떡볶이를 내오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지금껏 만난 그 어떤 여자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수진이 물티슈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 네. 오늘 처음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렇구나. 우리 떡볶이 맛있어요. 엄마가 직접 만드시거든요. 수진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박영자 씨였습니다. 수진아, 주문 더 들어왔니? 아니요, 엄마. 이 손님 한 분이요. 영자 씨는 민호를 힐끗 보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손님이라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비싼 양복, 금태 안경, 고급스러운 손목시계.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떡볶이를 먹으며 수진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며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앞치마, 손등에 난 화상 자국,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민호의 눈에는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매일 그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제 단골이시네요. 수지는 그를 보면 반갑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그 웃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수진 씨,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저녁에도 가게 일을 도와야 해서요. 그럼 가게 끝나고요. 잠깐만이라도. 손님 민호라고 불러주세요. 강민호입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이 남자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가게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근처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게를 알게 되셨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수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민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원이세요? 네, 곧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버지 회사요? 대단하시네요. 수진은 순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재벌 집안의 외아들이라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왜 분식집을 하세요? 아직 젊으신데. 민호의 질문에 수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뒤로 엄마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분식집도 그때부터 시작하셨고요. 남동생도 있으세요? 네, 지금 고3이에요. 대학 보내는 게 엄마 꿈이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다니. 괜찮아요. 전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해요. 엄마가 건강하시고
동생이 잘 크고 있으니까요. 수진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수진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밤 만났습니다. 가게가 끝나고 포장마차에서 때로는 한강 둔치를 걸으며 한 달이 지났을 때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수진 씨, 저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던 수진이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하고요.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민호 씨와 어울릴까요? 민호 씨는 좋은 집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셨잖아요. 저는 가난한 분식집 딸인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제게는 수진 씨가 전부입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후회할 일은 수진 씨를 놓치는 거예요.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석 달은 민호와 수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낮에는 회사 일을 배우고 저녁에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도 가게 일을 마치면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이거 받아. 어느 날 민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이건 약속의 의미예요. 언젠가 꼭 수진 씨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 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마워요. 수진은 반지를 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의 아버지 강철수 회장이 아들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비서 한 명을 시켜 민호의 동선을 파악하게 한 것입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명동의 한 분식집에 매일 들르십니다. 분식집? 네, 그리고 그 집 딸과 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철수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며칠 후 비서가 상세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박수진 22살 고졸, 분식집 딸. 아버지는 사망, 어머니와 남동생과 셋이서 월세방에 거주. 이게 뭐야? 강철수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민호를 불러. 그날 저녁 민호는 아버지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앉아. 강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여자를 만난다며?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이 집안의 외아들이 분식집 딸과 사귄다고? 정신이 있나 없나? 아버지, 수진이는 닥쳐.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이건 명령이다. 싫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뭐? 전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랑? 그깟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너는 이 집안을 이을 사람이야. 내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어. 대한그룹 회장의 딸 유진아 양. 전 유진아 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해?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야. 아버지 세대의 생각입니다.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강철수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내일 당장 그 여자를 만나겠다.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아버지, 나가. 다음 날 오후 강철수 회장은 운전기사와 함께 명동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장을 입은 위압적인 남자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수진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나는 강민호의 아버지요.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안쪽을 불렀습니다. 영자 씨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태양건설 강철수입니다. 따님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자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건설이라면 서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시죠. 무슨 말씀이든. 영자 씨가 딸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얼마면 되겠소?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 주시오. 수진이 충격을 받아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소?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아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시오? 1천만 원? 2천만 원? 나가주세요. 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나가라고요. 우리 딸이 당신네 돈이 필요해서 민호 씨를 만나는 줄 아세요? 그럼 사랑이라고 믿습니까? 웃기는 소리. 이건 다 계산된 거요. 재벌 집 아들 하나 잡으려고. 그만하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가난한 게 죄입니까? 분식집 딸이라서 당신 아들과 사랑하면 안 됩니까? 영자 씨가 강철수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딸은 당신 아들의 돈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순수하게 사람을 좋아한 것 뿐입니다. 순수? 이 세상에 순수한 건 없소. 모두 계산이요. 당신이 불쌍하군요. 영자 씨의 말에 강철수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 정말 불쌍합니다. 당신은 아들의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군요. 감히 누가?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분노로 떨었지만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돌아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것이요. 내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것이요. 가게 문이 닫히자 수진이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괜찮아, 괜찮단다. 우리 수진이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영자 씨의 눈빛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다급히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하지만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월세방 앞에서 민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문 열어줘.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울어서 붓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 수진아, 미안해. 아버지가 찾아오셨다며? 놀랐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뭐라고? 저 때문에 민호 씨가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전 민호 씨와 어울리지 않아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전 고작 분식집 딸이에요. 대학도 못 나왔고 가진 것도 없어요. 민호 씨는 좋은 집안의 도련님이시고. 민호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게는 수진이만 있으면 돼. 아버지는 내가 설득할게. 안 돼요. 회장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도망가자. 네.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우리 둘이 도망가는 거야. 다른 도시로 아니면 외국으로. 민호 씨, 그럴 순 없어요. 회사는 어떻게 하시고. 회사보다 수진이가 더 중요해. 난 수진이 없이는 못 살아. 수진은 민호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때 영자 씨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 들어와요. 이야기 좀 합시다. 세 사람은 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자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민호 씨, 우리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나요? 네, 어머님.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럼 수진이를 지킬 수 있나요? 아버님의 반대를, 세상의 시선을 견디면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지키겠습니다. 영자 씨는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반대하면 어쩔 건가요? 어머님, 전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서 온갖 구박을 받고 무시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어머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장담하나요? 오늘 당신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딸을 거지 취급했어요.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 수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당신 아버지를 설득하세요. 제대로 당당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세요. 그게 우리 수진이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만약 아버님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깨끗이 포기하세요. 우리 수진이를 위해서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를 설득하겠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들어와. 강철수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졌나? 아닙니다. 그 반대로 결혼하겠습니다. 뭐? 강철수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전 정신이 멀쩡합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여태껏 누린 모든 게 누구 덕분인지 알아? 이 회사가, 이 재산이 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거야. 압니다, 아버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결혼까지 아버지 뜻대로 할 순 없습니다. 감히 내게 대들어? 강철수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니야. 회사도 재산도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상관없습니다. 전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평생 금수저로 살아온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배우겠습니다. 수진이 곁에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아들을 노려보다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당장 유진아 양 아버지께 연락해. 저녁 약속을 잡아. 아버지, 내 약혼녀를 만나게 할 거야. 정신 차리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난 이미 유 회장과 약속을 했어. 두 집안의 결혼 말이야. 내가 거부하면 그건 우리 회사의 신용 문제가 돼. 그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한 약속입니다. 집안의 결정이야. 어머니도 찬성하셨어.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아버지 편이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그 여자와 헤어질 거냐, 안 헤어질 거냐? 안 헤어집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가 펴고는 천천히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거죠?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선택은 언제나 수진이야. 하지만 회사는, 재산은 다 필요 없어.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면 돼. 수진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하지만 죄송해요. 쟤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 이건 내 선택이야.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계획했습니다. 민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하기로 했고 수지는 계속 분식집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강철수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동생 수철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나, 방과 후 수철이가 울먹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장학금을 취소했대. 이유도 안 알려줘. 뭐? 수철이는 성적 우수 장학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는데 영자 씨가 다음 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감 선생님, 왜 갑자기 장학금을 취소하신 겁니까? 수철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에서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씨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분식집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한데요. 다음 달부터 월세를 2배로 올려야겠습니다. 네, 2배요? 갑자기 왜요?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안 되시겠으면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 저희가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했잖아요. 제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아니, 여하튼 그렇습니다. 영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강철수 회장의 소행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 회장이 우리를 짓밟으려는 거야. 내가 민호 씨와 헤어지게 하려고. 어떡해요, 엄마. 수철이는, 가게는, 수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민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내가 민호 씨를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내 욕심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건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태양건설로 강철수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뵈어야 합니다. 박영자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시죠. 회장실에 들어선 영자 씨는 떨리는 다리로 강철수 회장 앞에 섰습니다. 왔소? 강철수 회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가족을 그냥 두세요. 헤어지면 그만이요. 간단하지 않소? 회장님도 부모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식 마음 아시잖아요. 안담하다. 그래서 더 그 여자가 싫소. 내 아들의 앞날을 망치고 있으니까. 우리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영자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그럼 뭐요? 순수한 사랑? 웃기는 소리.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십니까? 장학금을 끊고 가게를 못하게 하고. 그게 시작이요. 계속 버티면 더 심해질 거요. 악독하시군요. 악독? 내 아들을 지키는 거요. 당신네 딸이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면 다 해결될 일이요. 영자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너무 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자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수진이한테 말하겠습니다. 민호 씨와 헤어지라고. 현명한 선택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수철이 장학금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가게를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우리 딸을 설득하겠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일주일 안에 확실히 끝내시오.
영자 씨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사랑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 영자 씨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네, 엄마.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오늘 강 회장을 만나고 왔다. 엄마, 들어봐.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너와 민호 씨의 사랑도 알고 민호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엄마, 설마. 수진아, 우리 현실을 봐야 해. 수철이 장학금, 가게, 우리 생계. 모든 게 위험해졌어. 그건 그 회장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알아.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니?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 씨와 헤어져라. 안 돼요. 수진아, 전 민호 씨 없이는 못 살아요. 민호 씨가 제 전부예요. 영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안다. 내가 얼마나 민호 씨를 사랑하는지. 하지만 수철이는 어떻게 하니? 내 동생 꿈을 포기하게 할 거야? 그리고 가게를 잃으면 우리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이 나이에 엄마가 뭘 할 수 있겠니?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너무 잔인해요.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힘이 있었으면 내 사랑을 지켜줬을 텐데. 두 모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한강변 벤치에서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젯밤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어. 민호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뭐? 수진아, 갑자기 무슨. 전 민호 씨와 맞지 않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희 엄마가 맞았어요. 전 민호 씨 같은 분과 어울리지 않아요. 가난한 분식집 딸이 재벌 도련님과 무슨 인연이 있겠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현실을 봐야죠.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지? 아버지가 또 뭘 한 거야? 아무 일도 없어요.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민호 씨,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잊어주세요. 수진아. 민호가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싫어. 수진아, 뭐가 문제야? 말해봐. 우리 같이 해결하자. 수진은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외쳤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전 민호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민호가 포기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안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별 후 민호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처음에는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신 좀 차렸니? 민호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유진아 양과 식사하기로 했다. 준비해라. 싫습니다. 뭐? 전 아무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민호야,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민호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수진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수진아, 손님이 부르신다. 영자 씨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밤이면 민호가 끼워준 은반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민호 씨, 보고 싶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점점 여위어 갔습니다. 강철수 회장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비서, 민호 상태가 어떤가? 좋지 않습니다. 회장님, 거의 식사도 하지 않고 이런. 강철수 회장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명동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자 씨였습니다. 어머님, 뭐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게, 저는, 영자 씨는 민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아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기는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밥은 먹고 다니세요? 영자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수진이는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 씨,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지금도 민호 씨를 사랑해요. 그럼 왜?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민호 씨 아버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짓밟으셨잖아요. 그건 민호 씨, 우리 수진이 잊어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전 못 잊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잊어야죠.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들이에요. 영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강요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처럼 일할 뿐이었습니다. 수진도 여전히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지만 묵묵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쓰러졌습니다. 수진아, 영자 씨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왜 이러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그게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입니다. 그것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영자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3살의 위암이라니.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악화되어 암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영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술 안 해도 돼요. 무슨 소리야? 수술 안 하면 어떡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약이나 먹으면서. 안 돼. 영자 씨는 그날부터 돈을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려고 했지만 모두들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자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양건설로 강철수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또 왔소? 강철수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영자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우리 딸이 아파요. 암입니다. 수술비가 필요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제발 돈을 빌려주세요. 평생 갚겠습니다. 제발. 영자 씨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빌었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민호에게 편지를 쓰시오. 당신 딸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그리고 민호를 잊었다고. 그게 싫으면 나가시오. 영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영자 씨는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민호에게 그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민호 씨, 수진이는 이제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민호 씨도 이제 잊으시고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박영자. 민호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유진아와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진하며 감정 없이 살아갔습니다. 유진아도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87년 봄, 오늘 운명의 여인을 만났다. 박수진, 그녀의 웃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일기를 읽으며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행복하니? 내 남편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니?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분식집이 아직 있을까? 골목에 들어서자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분식집, 왜 문을 닫았나요? 아, 거기요? 주인 아주머니 딸이 아파서 장사를 못한다더라고요. 딸이 아프다고요? 네, 암이라던데. 안 됐어요, 참.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 병원인지 아세요? 글쎄요, 잘은 모르는데. 민호는 미친 듯이 주변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드디어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 수진아. 민호는 수진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아프다는 말을 안 했어? 민호 씨는 결혼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아픈데. 저도 결혼했는걸요. 수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의 내용대로. 거짓말이지? 그렇지?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5년 전에도 지금도.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죽 사왔. 영자 씨는 민호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 왜 여기에?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수진이가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민호의 절박한 목소리에 영자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5년 전부터 아팠어요. 민호 씨와 헤어진 스트레스로. 뭐라고요? 그때 위궤양이 생겼어요. 그게 점점 악화되어서 암이 됐어요. 그럼 편지는 결혼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회장님이 시킨 거예요. 수술비를 주는 대신. 민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민호 씨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야.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민호는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민호는 곧장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민호야, 무슨 일이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뭘 말하는 거냐? 수진이요, 박수진이요. 아버지가 그 사람들한테 뭘 한 겁니까? 강철수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게 됐구나. 편지도 거짓이었어요. 수진이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5년 전에도 그랬죠? 그 사람들을 괴롭힌 것도 수진이를 협박한 것도 다 아버지였어요. 너를 위해서였다. 강철수 회장도 소리쳤습니다. 위해서요? 절 망가뜨려 놓고 위해서라고요? 너는 이 집안의 후계자야. 변변찮은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 변변찮다고요? 수진이가요? 민호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셨죠. 사람의 마음도 인생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진심입니다. 사랑? 그까짓 게 아닙니다. 전 수진이 없이는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지옥 같았어요. 민호야, 아버지는 제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셨어요. 회사가, 집안이.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수진이만 있으면 돼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회사 사원증이었습니다. 전 오늘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과도 인연을 끊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5년 늦었지만 민호는 사원증을 책상에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민호야,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강철수 회장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5년 동안 지옥 같았어요. 민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옳았어. 아들을 위한 일이었어. 강철수 회장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그날 밤 강철수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년 동안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강철수 회장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박수진이란 여자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봐. 네, 회장님.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민호가 과장하는 걸 수도 있어. 얼마 후 회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고 민호가 그 옆에 앉아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힘내. 우리 곧 집에 가자. 예쁜 집 구해서 같이 살자. 민호 씨, 저 이제.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하셨어. 민호 씨,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강철수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모습,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고 뼈만 남은 몸. 이게 내가 한 짓인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호의 눈빛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눈빛. 간절함으로 가득 찬 눈빛. 저 눈빛. 언제 마지막으로 봤지? 강철수 회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호가 사랑에 빠지기 전 그의 눈은 항상 무기력했습니다. 모든 걸 가진 아들이지만 눈빛만은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만난 후 민호의 눈은 빛났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 5년 동안 다시 죽은 눈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지 않았구나. 강철수 회장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병원을 나온 강철수 회장은 차에 탔습니다. 회장님,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한강변 공원으로 가게. 네, 회장님. 한강변 공원에 도착한 회장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일 오후 공원은 한산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그때였습니다. 엄마, 엄마, 나 좀 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유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엄마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잘 타잖아. 그네가 멈추자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정말? 우리 딸 무슨 일로?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 선생님이 내 그림이 제일 예쁘다고 하셨어. 와, 대단한데?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근데, 응? 우리 저녁에 뭐 먹어? 글쎄,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또, 어제도 먹었는데. 미안, 이번 달은 돈이 좀 빠듯해서. 아이는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정말? 응. 그리고 있잖아, 엄마. 응? 나는 엄마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아이가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내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우리 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나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저게 행복인가? 가난해 보였습니다. 비싼 옷도 좋은 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모녀는 빛났습니다. 진짜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나한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구나.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했어도 행복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있었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가난한 아이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런 게 진짜 부자구나. 강철수 회장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회사를 키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한강변 벤치에 앉아있던 강철수 회장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55년 그가 25살이었을 때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강철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전쟁에서 잃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순희. 동네 세탁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내가 국수 한 그릇 사줄게. 순이야, 내가 번 돈인데 어떡해. 괜찮아. 우리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까? 글쎄, 방 2개짜리 작은 집이면 좋겠어. 하나는 우리가 쓰고 하나는 아이 방으로. 좋아. 그리고 작은 마당도 있으면 좋겠어. 거기서 꽃도 키우고. 그래, 꼭 그런 집을 마련해 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수는 날품팔이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순이도 세탁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한 사업가가 강철수의 성실함을 보고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자네, 나와 함께 사업을 해보지 않겠나? 건설업이네. 이 나라를 재건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은 내가 대주겠네. 대신 3년 동안은 서울을 떠나 지방 현장에서 일해야 하네. 할 수 있겠나? 강철수는 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이야, 나 큰 기회가 생겼어. 3년만 참으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3년이나? 응. 그동안 서울을 떠나 있어야 해. 하지만 돌아오면 우리 결혼하자. 꼭 내가 원하는 집 마련해 줄게.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꼭 건강하게 돌아와. 강철수는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순이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철수야, 보고 싶어? 빨리 돌아와. 순이야, 조금만 기다려. 곧 돌아갈게. 하지만 2년 반이 지났을 때 순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나 결혼해. 우리 동네에 착한 사람이 있어. 가난하지만 나를 정말 사랑해줘. 그 사람은 매일 내 곁에 있어줘. 너를 기다리고 싶었지만 너무 외로웠어.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 강철수는 그 편지를 읽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좋아. 이제 내게 남은 건 일뿐이야. 성공하는 거야. 돈을 버는 거야. 그게 전부야. 그 후로 강철수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습니다. 재력 있는 집안의 딸과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그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에 의한 결합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태어났을 때도 강철수는 기뻤지만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모든 걸 주자. 내가 못 가진 것 다 주자. 돈도 권력도 지위도. 하지만 정작 주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사랑.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행복. 벤치에 앉아있던 강철수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순이를 잃고 나서 사랑을 포기했구나. 그리고 민호에게도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내가 민호에게 준 건 돈과 권력뿐이었어. 순이가 내게 주었던 것, 그 따뜻함은 주지 못했어. 그리고 박수진이란 여자. 그 여자는 순이와 같았구나. 순이처럼 순수하게 사랑했구나. 하지만 나는 그걸 짓밟았어.
내가 과거에 잃어버린 사랑을 아들은 찾았는데 나는 그걸 빼앗았어. 강철수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떠난 후 나는 사랑이 뭔지 잊어버렸어. 돈과 권력만 쫓았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불행하게 만들었어. 한강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강철수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그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박영자 씨 계신 곳 아십니까? 아, 병원 계실 거예요. 딸 병간호 하시느라. 강철수 회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영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영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수 회장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영자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영자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5분.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갔습니다. 강철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한강변에서 한 모녀를 봤습니다. 가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라고. 강철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런 게 진짜 부자구나 하고. 어머님은 돈은 없었지만 진짜 부자셨습니다.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수진 씨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가졌지만 정작 제 아들은 단 한 번도 제게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5년 전에 말씀하셨죠. 제가 불쌍하다고.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쌍하다고. 강철수 회장은 영자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도 한때 사랑이 있었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순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순수했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잃은 후 변해버린 자신. 순이를 잃고 나서 저는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돈과 권력만 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돈과 지위만 줬을 뿐입니다. 강철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를 봤을 때 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모습,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모습.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잃어버린 사랑을 아들은 찾았는데 저는 그걸 빼앗았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제가 무릎을 꿇은 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어머님은 돈은 없었지만 수진 씨를 행복하게 키우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가졌지만 민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수진이를 보세요. 죽어가면서도 민호 씨 걱정만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것. 이제라도 바꾸세요, 회장님. 민호 씨의 행복을 위해서 수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강철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병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307호 환자는 어디 갔습니까? 아, 그 환자분요? 퇴원하셨어요. 퇴원요?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보호자분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급히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 위층, 수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 씨였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 수진이는요? 안에 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 수진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다가가자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 씨, 왜 또? 수진아, 나 다 정리하고 왔어. 회사도 관뒀고 집도 나왔어. 왜요? 왜 그러세요? 너랑 함께 있고 싶어서. 남은 시간 함께 하고 싶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 저는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상관없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회장님이, 아버지는 이제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아내가 되어줘. 제대로 된 결혼식은 못 올려줘도 마음만은 진심이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 때문에 민호 씨 인생이. 내 인생은 너야, 수진아. 너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 그때 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엄마, 민호 씨 말이 맞아.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도, 엄마가 미안해. 5년 전에 너희를 갈라놓은 것.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영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수진아. 늦었지만 수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민호 씨. 민호와 수진은 간소하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지만 두 사람은 매일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민호 씨가 만들어주는 거면 뭐든 좋아요. 민호는 서툴지만 정성껏 요리를 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민호 씨, 응? 후회하지 않아요? 뭘? 저랑 결혼한 거요. 회사도 그만두고 집안하고도 연 끊고.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호 씨, 약속해줘요. 응? 제가 떠나고 나면 다시 행복해지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약속해줘요. 전 민호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철수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와도 되겠나? 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 민호는 놀랐습니다. 아버지, 아들 얼굴 좀 보러 왔다. 강철수 회장은 처음으로 초라한 월세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이게,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너무나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회장님,
수진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어가는 수진을 보며 떠올랐습니다. 한강변에서 본 그 행복한 모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순이, 그리고 박영자 씨가 한 말, 이 모든 게 내가 한 짓이구나. 미안하오. 갑자기 강철수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 그리고 어머님 민호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철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한강변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모녀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어머님이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회장은 영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어머님께 배우고 싶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는 법을, 진짜 부모가 되는 법을. 영자 씨는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회장님.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입니다. 강철수 회장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겠습니다. 어떻게든 수진 씨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민호가 감격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은 수진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식장에서 강철수 회장은 모든 하객 앞에서 다시 한번 영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제게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영자 씨는 회장을 일으켰고 두 사람이 포옹하자 식장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아이 둘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베이커리를, 민호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강철수 회장과 영자 씨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친한 친구가 되어 자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주들, 오늘도 예쁘네. 강철수 회장은 손주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네, 할아버지. 민지는 할아버지 좋아?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왜? 할아버지가 민지랑 많이 놀아주시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있으면 민지가 행복해요. 강철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녀가 방금 한 말. 10년 전 한강변에서 들었던 그 말. 이제 자신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민지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날 밤 민호와 수지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당연하죠. 민호 씨 곁에 있는데요. 나도 매일매일 행복해.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돈과 권력만을 믿던 강철수 회장은 한강변 공원에서 행복한 모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재산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력 앞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 앞에서, 돈 앞에서가 아니라 진실된 어머니의 마음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배우겠다는 겸손함으로. 그것이 바로 가난한 그녀를 버리라던 부잣집 아버지가 그녀의 엄마에게 무릎 꿇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부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끝.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지혜와 감동을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